박선영은 그랜드 플라자 호텔을 완벽과 명성을 기반으로 건설했지만 황금빛 외관 아래 숨겨진 비밀들이 그녀의 제국을 파괴할 위협이 됩니다. 그녀의 가치를 되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밀 임무는 배신, 상실, 그리고 구원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박선영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녀의 주력 호텔인 그랜드 플라자 호텔의 반짝이는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5세의 나이에 그녀는 여자가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 돈, 그리고 존경. 그녀의 은색이 섞인 검은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었고 그녀의 디자이너 정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더 비쌌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이사회 회의가 5분 후에 시작합니다. 그녀의 비서 김민지는 문틈으로 들여다보며 그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지 씨. 이준호 씨는 분기 보고서를 준비했습니까? 네, 사장님.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서비스 기준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3명의 손님이 조기 체크아웃했습니다. 박선영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조기 체크아웃했다는 소식을 이번 주에 3번째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호텔은 업계 최고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작은 부동산 하나로 시작하여 세계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고급 호텔 체인으로 키워낸 완벽이라는 약속 위에 그녀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준호 씨에게 고객 만족도 점수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박선영은 서류를 모으며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여주세요. 이사회 회의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운영 매니저인 이준호는 최신 수치를 제시하며 초조하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보시다시피 선영 씨, 우리 매출은 여전히 강세이지만 지난 분기 고객 만족도는 15% 하락했습니다. 박선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15%.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준호는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설명했습니다. 하우스키핑 직원 감축, 청소 절차 간소화. 박선영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여기는 그랜드 플라자 호텔입니다. 시골 모텔이 아니에요. 우리는 품질을 간소화하지 않습니다. 그때 홍보이사인 최지혜가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선영씨,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바이럴되는 게시글이 몇 개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선영은 그녀의 완벽한 세상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항상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수익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것일까요? 그날 밤 한남동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박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남동 고급 아파트 내 사무실로 가서 모든 불만, 모든 리뷰, 모든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들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전 하우스키퍼의 게시글. 우리를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대합니다. 선영 씨는 세계적인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녀의 호텔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마도 걸레의 어느 쪽을 잡아야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 말은 가슴에 꽂혔지만 동시에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직접 봐야 했습니다. 호텔 재벌 박선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아무도 2번 보지 않을 사람으로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소극장 극단을 소유한 가장 신뢰하는 친구 정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함도 필요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 정수연은 놀랐지만 흥미로워했습니다. 그 옛날 쇼의 몰래카메라처럼? 당신이 당신 호텔을 염탐할 거라고? 염탐이 아니야. 박선영은 그녀의 말을 정정했습니다. 거기서 일할 거야. 청소부로서. 아무도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해. 정수연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 알지? 만약 누군가 당신을 알아보면 어쩌려고? 알아보지 못할 거야. 박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 줄 테니까? 다음 한 주 동안 정수연은 그녀의 마법을 발휘했습니다. 박선영의 우아한 은색이 섞인 검은 머리는 쥐색깔색으로 염색되었고 간단하게 스타일링되었습니다. 컬러 렌즈는 그녀의 눈부신 녹색 눈을 갈색으로 바꾸었습니다. 특수 화장은 그녀의 얼굴에 나이를 더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걷고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심지어 박선영이 이전에는 두 번도 보지 않았을 할인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기억해. 변신을 마치며 정수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박선영이 아니야. 당신은 일자리가 필요한 과부 박미숙이야. 전에 청소 일을 몇 번 해봤지만 고급 호텔에서는 아니야. 당신은 긴장하지만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박선영은 거울 속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호텔 소유주는 사라지고 대신 낡은 신발과 싼 시계를 착용한 50대 후반에 지쳐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알선 회사를 통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 정수연이 설명했습니다. 내일 그랜드 플라자 호텔로 보낼 거야. 정말 이걸 하고 싶어? 박선영은 거울 속 변신한 자신의 모습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탁월함이라는 약속 위에 이 회사를 건설했습니다. 그 약속이 깨지고 있다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서비스 기준 하락 이상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의 진정한 대가를 알게 될 것이었고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선영은 침대에 누워 고 박철수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에게 진정한 리더십은 때로는 손을 더럽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랙을 걸어본 적이 없다면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그녀는 트랙을 걷는 것 이상을 할 것입니다. 트랙에서 살 것입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삶이 뒤집어지려 하고 있으며 그녀가 배우게 될 교훈은 그녀의 세상을 근본부터 뒤흔들 것입니다. 박선영 이제 박미숙 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직원 출입구를 처음으로 통과했을 때 아침에는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싼 플라스틱 가방에 싼 도시락을 꼭 쥐고 있는 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전에는 수백 번 지나쳤던 그 출입구가 이제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관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새 아르바이트생이군. 거친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얼굴에서 심하게 비드로 넘긴 희끗희끗한 머리를 한 60대 후반의 뚱뚱한 여성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 유니폼의 이름표에는 최순자, 하우스키핑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박미숙입니다. 박선영은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와 정수연이 연습했던 약간의 억양으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순자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늦었군. 교대 근무는 오전 6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즉,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6시에 옷을 갈아입고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둬. 5분 안에 비품 보관실로 와서 옷을 갈아입어. 그리고 장신구는 빼?
박선영은 그녀의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실제 삶에서 그녀가 남겨둘 수 없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5분, 최순자는 쏘아붙이며 걸어갔습니다. 직원 탈의실은 비좁았고 청소 용품 냄새가 났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똑같은 연한 파란색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영어와 스페인어가 섞인 말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자신에게 배정된 사물함, 작고 움푹 들어간 금속 상자를 찾아서 재빨리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 옆에서 친절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에게 엄격해요. 박선영은 따뜻한 갈색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영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그 여성은 박선영이 유니폼을 고치도록 도우며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것에 익숙해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박선영은 이 간단한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미숙이라고 합니다. 고급 호텔에서 처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티가 나요? 김영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와 함께하면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들의 대화는 최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검열을 부르며 중단되었습니다. 최순자가 군대식 정확성으로 유니폼과 외모를 점검하며 줄을 따라 걸어가자 20명의 여성이 줄을 섰습니다. 박미수, 그녀는 박선영 앞에서 멈춰 서서 소리쳤습니다. 신발이 규정에 맞지 않아요. 내일은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오거나 아예 오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과장님. 박선영은 편안하지만 분명히 부적절한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최순자가 선언했습니다. 오늘 3개의 바이리 스위트룸이 체크아웃하고 6개가 체크인합니다. 그 방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미숙 씨는 김영애 씨와 함께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제가 불만을 받으면 당신은 실업이라는 말보다 빨리 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움직이세요. 박선영은 청소용품, 깨끗한 침구류, 편의시설이 가득 쌓인 공급 카트를 따라 김영희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호텔방을 청소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속이 뒤틀렸습니다. 여기, 김영희는 친절하게 고무 장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 항상 손을 보호하세요. 화학 물질이 강해요. 다음 1시간 동안 김영희는 박선영에게 방을 제대로 청소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욕실을 문지르고, 진공 청소기를 하고, 먼지를 털고, 걸레질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박선영의 허리는 아팠고, 그녀의 손은 익숙하지 않은 일에 서툴렀습니다. 방 하나당 15분, 김영희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VIP 스위트룸이라면 20분입니다. 15분, 박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영희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일정이 늦었습니다. 그들이 일하면서 박선영은 이전에는 본 적이 없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는 오래되었고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청소용품은 싸고 희석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불가능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만 모서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최순자 씨, 날카로운 목소리가 불렀습니다. 박선영은 그녀의 운영 매니저인 이준호가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201호부터 1204호까지 1시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VIP 그룹이 일찍 체크인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최순자가 항의했습니다. 그 방들은 방금 체크아웃했습니다. 적어도
1시간. 이준호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으세요. 박선영은 최순자가 직원들에게 돌아서서 화와 좌절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았습니다. 김영희, 박민숙, 모든 것을 내려놓고 12층으로 올라가세요. 지금 당장. 그들이 12층으로 서둘러 올라가자 박선영은 김영희가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 김영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들의 학교 연극을 보러 일찍 퇴근해야 했어요. 그가 주인공이거든요. 제가 거기에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박선영은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간소와 조치를 승인했던 모든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날은 거기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박선영은 어린 하우스키퍼가 손님들 앞에서 거울에 얼룩이 남았다고 꾸중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김영희가 일정에 늦었다고 꾸중을 듣기만 했지만 넘어진 노인 손님을 돕기 위해 점심시간을 건너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대 근무가 끝날 무렵 박선영의 온몸이 아팠고 그녀는 본 모든 것들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평상복으로 갈아입자 그녀는 2명의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내부 공지를 봤어요. 다음 달에 또 직원을 줄인대요. 최고 경영진의 지시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인력이 부족해요. 선영 씨에게 말해봐요. 그녀가 신경 쓰겠어요. 지금 펜트하우스에 앉아서 수백만 달러를 세고 있을 거예요. 박선영은 그 말이 육체적인 타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직원들이 정말로 그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녀가 그녀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한 자신의 고급차로 걸어가자 그녀는 아직 유니폼을 입고 버스 정류장에서 김영희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차 없어요. 박선영이 물었습니다. 버스가 더 싸요. 김영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 돈이 다 중요해요. 박선영은 김영희가 버스에 타서 집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고급차에 올라 펜트하우스로 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박선영은 예상치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수치심. 그리고 이것은 단지 첫날이었습니다. 박선영이 비밀 임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매일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는 직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앉아 박미숙으로 변신할 화장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근육은 육체적인 일 때문에 아팠고 장갑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미숙 씨. 박선영이 탈의실로 들어서자 김영희가 외쳤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박선영이 인정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본 모든 것을 생각하며 밤새도록 잠 못 이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김영희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박선영은 안심시켰습니다. 민준이는 어때요? 연극 못 본 거 용서했어요. 김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해한다고 하지마. 10살이에요. 10살 때 어머니가 중요한 순간에 없으면 이유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아프죠. 그들이 더 이야기하기 전에 최순자가 탈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러분, 5분 후에 긴급 회의입니다. 모두 휴게실로 오세요. 작은 휴게실에는 모든 하우스키핑 직원들이 비좁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앞에 서서 비싼 정장을 입고 능글맞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배가 갑자기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이사회 회의에서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예산 조정으로 인해
이준호가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효율성 조치를 시행합니다. 오늘부터 각 하우스키퍼는 교대 근무당 3개의 방을 더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휴식 시간은 20분으로 단축됩니다. 항의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가능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현재 업무량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협상은 아닙니다. 새로운 요구사항에 적응하거나 다른 직업을 찾으세요.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선영은 김영희의 어깨가 처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현재 업무량을 감당하려고 이미 지쳐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함께 방을 청소할 때 박선영은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청소 용품을 당신이 승인했어요. 한 감독이 서비스 통로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기존 제품의 반값이에요. 다른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선영 씨 사무실에서 직접 온 거라고 하던데요. 효과가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손님들은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박선영은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녀는 그런 변화를 결코 승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으로 결정을 내리고 모서리를 잘라내고 호텔의 명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0분으로 단축된 점심시간 동안 박선영은 휴게실의 조용한 구석에서 김영희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녀는 김영희가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배 안 고파요? 박선영이 물었습니다. 김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 점심을 위해 아껴두고 있어요.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축소되었고 음식이 비싸거든요. 쑥쑥 크는 아이니까 제가 먹는 것보다 그게 더 필요해요. 박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손을 넣어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제 것을 절반 가져가세요. 저는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김영희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박선영은 고집했습니다. 박선영은 샌드위치를 나눠준 후 김영희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전문대학에서 요리 수업도 몇 개 들었죠. 하지만 민준이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서 꿈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더라고요. 박선영이 대답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휴게실에 열린 문 너머로 손님이 강민주라는 젊은 하우스키퍼에게 고함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방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 남자는 자신의 스위트룸 문을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하룻밤에 $500를 내고 이런 곳에서 자야 해요? 이준호가 재빨리 나타나 부드러운 매력과 사과로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손님. VIP 스위트룸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이준호는 강민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당신 해고요. 즉시 락커를 비우세요. 하지만 이준호 씨, 강민주는 애원했습니다. 제가 이준호 씨가 알려주신 대로 새 제품을 사용해서 방을 청소했는데요. 락커를 비우라고 했어요. 이준호는 차갑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비에게 당신을 내보내도록 하겠어요. 박선영은 강민주가 울면서 도망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영희가 일어서려고 하자 최순자 여사가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휴식 시간 끝났어요. 아가씨들. 다시 일하도록 하세요. 그날 오후 박선영은 또 다른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그 부패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사회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이준호와 다른 관리자가 그녀가 모퉁이에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박선영 씨는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새 청소 용품이 친환경적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 사이에 우리는 차액을 챙기고 모두 행복해지는 거죠. 직원들의 불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준호는 웃었습니다. 박선영 씨가 언제부터 직원들을 걱정했던가요? 그녀의 이혼이 좋아 보이기만 한다면 절대 질문하지 않아요. 박선영은 청소천을 꽉 잡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을 직면하고 싶었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 부패가 얼마나 깊이 퍼져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박선영은 김영희가 탈의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친구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팠는데 데리러 갈 수 없었어요. 늦는 날이 더 많아지면 해고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할당량 때문에 김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끔 박선영 씨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서 이렇게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박선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녀는 몰라요. 김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죠. 그녀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녀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단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날 밤 박선영이 집으로 운전하며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관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모든 거짓말, 모든 음모, 모든 배신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그랜드 플라자, 호텔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박선영은 그날 밤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이준호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속이고 훔치는 것, 김영희가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굽는 것, 강민주가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그녀는 사기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작은 녹음기를 유니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이준호와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호텔에서 돈을 훔치고 직원들을 해치고 있다면 그녀는 증거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은 단호해 보이시네요. 김영희가 청소 카트를 나르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제 내가 한 말을 생각하고 있어. 박선영이 대답했습니다. 박선영 씨가 우리를 보지 못한다는 말 말이야. 김영희는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만졌습니다. 내가 너를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 가끔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하는데. 아니, 박선영이 말을 잘랐습니다. 내 말이 맞아. 누군가 그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그들은 아침 순찰을 시작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선영은 이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 관리자들이 기업 방문객이 올 때 항상 사무실로 사라지는 것, 특정 방이 특별 취급만으로 표시되는 것들 눈치챘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박선영은 이준호의 사무실 근처를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녹음기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용품 회사로부터 받는 뇌물은 예상보다 훨씬 많아 이준호가 전화 통화 중인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사교계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장부를 확인할 시간이 없어. 누군가 눈치채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박선영은 청소 카트를 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이준호를 신뢰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녀의 돈을 훔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다른 관리자가 연루되어 있을까요? 그날 오후 늦게 모든 것을 바꿀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아이 둘과 함께 한 젊은 여성이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박선영과 김영희는 옆방 청소를 맡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여성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간청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는 건 알지만 하룻밤 동안 운전을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요. 지금 체크인할 수만 있다면? 윤태훈이라는 데스크 매니저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00달러를 더 내시면 제가 뭔가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박선영은 지친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다리에 기대어 쓰러지는 동안 그 여성이 구겨진 지폐를 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피해 김영희가 그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짓을 해요. 조기 체크인에 대한 추가 요금, 특별 요청에 대한 수수료 대부분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요. 이런 일을 전에도 본 적 있어요? 여러 번요. 지난주에는 노인이 휠체어가 필요했어요. 1시간 동안 빌리는데 50달러를 청구했어요. 휠체어는 투숙객 사용을 위해 호텔에 기증된 것이었는데요. 박선영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영은 늦게까지 남아 추가 청소를 하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직원 대부분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소 카트를 이용하여 회계 사무실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안에는 가짜 세금 계산서, 이중 청구, 뇌물 기록으로 가득 찬 파일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누군가가 오는 것을 거의 늦을 때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최순자 여사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간신히 파일 캐비닛 뒤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최순자 여사가 전화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탐욕스러워지고 있어요. 이 새로운 할당량은 불가능해요. 누군가 다칠 거예요. 박선영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아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어요. 모든 더러운 거래, 모든 뇌물. 이게 무너지면 저 혼자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최순자 여사가 떠난 후 박선영은 어두운 사무실 바닥에 앉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관리층에 매우 충성스러워 보였던 최순자 여사조차 부패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영은 도착하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김영희의 눈은 울어서 빨개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선영이 친구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민준이 학교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더 심해졌대요. 고열이래요. 하지만 이준호가 병가 신청을 거절했어요. 쉬면 다시 오지 말라고 했대요. 박선영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김영애 씨. 아들에게 가세요. 하지만 제가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가세요. 제가 대신할게요. 김영희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박미숙 씨. 당신은 진정한 친구예요. 김영희가 서둘러 떠나자 박선영은 어깨를 곧게 폈습니다. 그녀는 이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기 전에 그녀는 그녀를 뼈까지 시릴 만한 것을 엿들었습니다. 두 관리자가 서비스 통로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내일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대. 한 명이 말했습니다. 대규모 해고를 발표할 거래요. 하우스키핑 직원의 절반은 최소한이래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인력이 부족해요.
상관없어요. 그들은 더 저렴한 청소 서비스로 대부분을 대체할 계획이 있대요. 이준호는 박선영 씨의 전폭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대요. 박선영은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돈을 훔치고 직원들을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김영희처럼 생계를 위해 이 일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원 화장실로 가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성은 더 이상 박미숙이 아니었습니다. 염색한 머리와 컬러 렌즈는 그녀 눈 속의 불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전 직원 회의에서 박선영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이 해고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준호가 내일 회의에 대해 스스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모든 것을 뒤집고 누군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고 그랜드 플라자 호텔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 회의가 열리는 아침은 박선영의 기분과 똑같이 흐리고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그녀는 일찍 도착하여 마지막이 될 것을 알고 있던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 가짜 세금 계산서 사진, 그리고 그녀의 진짜 신분증. 김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물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 다행히 여기 계시네요. 민준이는 좋아졌지만 이제 모두 이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고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박선영은 친구를 꽉 껴안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김영애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 결국 승리해요. 김영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하시네요. 박선영이 대답하기도 전에 최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탈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그랜드 볼룸으로 가세요. 지금 당장. 평소 부유한 손님과 값비싼 파티를 위해 예약된 그랜드 볼룸에는 호텔 직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우스키퍼, 정비공, 주방 직원, 데스크 직원들이 모두 불안하게 서서 서로 속삭였습니다. 박선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을지 보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준호는 방 앞에 서서 새로 산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자만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프런트 데스크의 윤태웅과 박선영이 이제 뷔페에 가담한 것을 알게 된 다른 관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좋은 아침입니다. 이준호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여기로 부른 것은 그랜드 플라자 호텔의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를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준호가 계속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항상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믿어왔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인력 요구사항을 검토했고 몇 가지 조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려움에 찬 속삭임이 군중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박선영은 김영희가 청소 유니폼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시 발효됩니다. 이준호는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하우스키핑 부서를 아웃소싱할 것입니다. 현재 하우스키핑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며 2주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방은 충격적인 비명과 항의로 폭발했습니다. 박선영은 구석에서 최순자 여사가 희죽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녀 자신의 자리는 이미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이 결정은 박선영 씨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이준호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아니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리며 박선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갈색 가발을 벗고 은색이 섞인 검은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나이를 더했던 화장을 지우고 컬러 렌즈를 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씨.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셨나요? 이준호의 얼굴에서 피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 뒤에서 박선영은 김영희가 박미숙 씨 하고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그녀는 놀란 방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주 동안 제 호텔에서 하우스키퍼로 일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질리게 합니다. 이준호는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박선영 씨,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만둬요. 박선영은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군중에게 말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호텔에서 돈을 훔치고 자신의 직책을 남용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손님들에게 불법적인 요금을 청구하고 돈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청소용품을 빼돌리고 여러분을 불가능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한 거래, 모든 뇌물, 모든 거짓말. 그리고 이미 경찰과 변호사에게 사본을 보냈습니다. 이준호는 갑자기 문으로 달려들었지만 박선영이 미리 불러놓은 경비원들이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절대 증명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은 최순자 여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준호 씨. 모든 것을. 박선영은 최순자 여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 일찍 이야기를 나누고 거래를 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이준호와 공범들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최순자 여사는 엄격한 감독 하에 직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이준호 씨. 박선영은 슬프게 말했습니다. 당신 모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은 이 사람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호텔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그녀는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저는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호텔이 단지 건물과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중요합니다. 김영희가 앞으로 나섰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이 박선영 씨였어요? 박선영은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호텔을 운영한 30년보다 당신으로부터 존엄성과 성실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민준이의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요. 군중을 향해 다시 돌아서서 박선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는 오늘부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가 발표한 변화는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하우스키핑 직원에게 즉시 20%의 임금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방을 제대로 청소할 수 있도록 일정이 조정될 것입니다. 모든 정규직 직원에게 완전한 건강보험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룰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터져나갔습니다. 경비원들이 이준호와 공범들을 데리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순자 여사는 이미 직원들에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해야 할 호텔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여전히 거기에 서서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박선영 씨는 끔찍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박선영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시 당신은 저에 대해 옳았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주방 직원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꿈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준비 작업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김영희가 그녀를 꽉 껴안으면서 그녀의 말이 끊겼습니다. 밖의 폭풍은 잠잠해지고 햇빛이 볼룸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건해야 할 호텔, 회복해야 할 신뢰, 그리고 바로잡아야 할 많은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안고 직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폭풍은 잠잠해지고 햇살이 볼룸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이것이 시작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재건해야 할 호텔, 회복해야 할 신뢰, 그리고 바로잡아야 할 수많은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안고 직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존중과 존엄함으로 대우받을 것이며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일어난 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TV 기자들이 호텔 밖에 진을 치고 박선영, 청소부로 위장 취업한 억만장자 호텔 주인과 인터뷰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에게는 인터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남동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이 아니라 직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본관에 간소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한 명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김영애 씨가 열린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들어오세요, 영희 씨. 박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그냥 박선영이라고 불러주세요. 김영애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아직도 어색하네요. 제가 사장님에 대해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당신은 믿었던 대로 말한 겁니다. 박선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당신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책상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주방 일자리에 대한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김영철 셰프가 당신을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준비 작업부터 시작하지만 훈련과 노력을 통해 2년 안에 셰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영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좋다고 하세요. 박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근무 시간도 김민준 씨 학교 시간표와 맞출 수 있고 급여도 더 좋습니다. 김민준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학교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특히 과외 수업이 아주 좋습니다. 원하시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영애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선영은 일어서서 친구를 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김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좇을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선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가 단순한 청소부라고 생각했을 때도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날 오후 늦게 박선영은 남은 매니저들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순자 씨는 새로운 직원 관계 담당 이사직에 긴장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박선영이 선언했습니다.
청소부 직원들에게 객실 청소에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근무 일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최고급 청소 용품을 주문하세요. 더 이상 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원합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 한 매니저가 항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용이 들 겁니다. 박선영이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잘 쓰일 돈입니다. 저는 이윤을 덜 내더라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호텔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영은 모든 부서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우려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주방에서 그녀는 새로운 셰프복을 입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야채를 다듬고 있는 김영애 씨를 발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선영이 물었습니다. 꿈만 같아요. 김영애 씨가 밝게 웃었습니다. 김영철 셰프님이 제가 칼 쓰는 솜씨가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민준이도 방과 후 프로그램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선영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다른 호텔 주인들은 그녀가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원들을 너무 챙긴다면서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위협하는 부유한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세요. 박선영이 보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고급 호텔을 만들 겁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호텔을. 대규모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늦게 박선영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순자 씨였습니다. 경찰에서 이준호 씨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소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절도와 사기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선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친 모든 직원들이 증언할 기회를 갖도록 해주세요. 최순자 씨는 돌아서서 가려던 중 잠시 멈췄습니다. 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까? 당신이 그 기록들을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박선영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일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더 나아질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날 밤, 박선영은 호텔을 걸어다니며 처음으로 진정으로 호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대로 일할 시간을 갖게 된 청소부들이 새 유니폼을 입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방에서 김영애 씨가 김민준 씨에게 파스타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그가 숙제하는 것을 돕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존중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손님들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여전히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요금이 조금 인상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은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직원 교육센터로 바뀐 그녀의 옛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박선영은 20년 전 그랜드 플라자 호텔을 처음 샀을 때의 자신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내리고 새로운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그녀의 모든 호텔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 그녀의 대규모 공개 다음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간단한 정장을 입고 직원들 사이에 서서 김영애 씨의 팔을 감싸 안고 둘 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플라자 호텔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퇴근하는 그녀를 본 한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야 했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과 직원 모두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운전하며 박선영은 몇 주 만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를 잃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대중 이미지, 몇몇 부유한 고객들, 통제력에 대한 환상. 하지만 그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들, 사업에 대한 진정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존감.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가장 큰 도전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준호 씨는 단순히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선영조차 모르는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고급스러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며 분노에 차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박선영의 위장 취업 미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년이 날 망쳤어. 그는 TV를 끄며 씩씩거렸습니다. 호텔 업계에서 30년이나 일했는데 이제 형사 고발을 당하다니. 그년이 이 대가를 치를 거야. 그의 변호사인 서민석 씨는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준호 씨. 박 사장님은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준호 씨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증거가 있습니다. 박선영뿐 아니라 그랜드 플라자 호텔 자체를 파괴할 증거 말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제 모두가 위대한 박선영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한편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는 박선영이 직원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직원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애 씨가 셰프 훈련에서 배운 오믈렛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박선영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타고났어요. 덕분입니다. 김영애 씨가 밝게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어제 수학 시험에서 A를 받았어요. 과외 프로그램이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들의 행복한 순간은 박선영의 조수인 김민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둘러 들어오면서 깨졌습니다. 박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박선영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준호 씨의 변호사가 보낸 편지였는데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명성을 파괴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선영은 속이 메스꺼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정보입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박선영은 자신의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의 김영애 씨, 제대로 된 아침 휴식을 즐기는 청소부들,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가족 같은 분위기. 그녀는 이준호 씨가 이것을 파괴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회의를 준비하세요. 그녀는 김민지 씨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들도 함께 있도록 하세요. 그날 아침 늦게 박선영은 호텔 회의실에 앉아 이준호 씨와 그의 변호사를 마주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이 약간 구겨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절박한 광채가 있었습니다. 뭘 원하는 겁니까, 이준호 씨? 박선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세요. 그가 요구했습니다. 후한 퇴직금을 주세요. 아니면 1995년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박선영은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1995년 후 그녀가 그랜드 플라자 호텔을 사내. 모든 것이 바뀐 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이준호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기억을 되살려드리죠. 오래된 서비스동에서 발생한 의문의 화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젊은 과부가 첫 호텔을 살 수 있도록 도운 보험금. 사라진 기록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박선영의 변호사들이 회의를 끝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저는 당신보다 더 오랫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 어디에 시체가 묻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문자 그대로 말이죠. 이준호 씨가 떠난 후 박선영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잊으려고 했었던 과거가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지 못한 일들을 했습니다. 절박하고 혼자였기 때문에 정당화했던 일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애 씨였습니다. 선영 씨, 괜찮으세요? 유령이라도 본 것 같아요. 박선영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요. 변학, 힘들어요. 하지만 김영애 씨는 이제 친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준호 씨가 뭘 원했어요? 박선영이 대답하기도 전에 최순자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사장님, 누군가 언론에 인사 파일을 유출했습니다. 급여, 불만사항 등 모든 개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전부 올라왔어요. 박선영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언론사들, 개인정보가 유출된 화가 난 직원들, 예약을 취소하는 손님들. 어떻게 된 겁니까? 박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최순자 씨는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옛날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파일에 접근했습니다. 당신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겁니다. 박선영은 누가 그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원들을 그녀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를 본룸으로 불러 모으세요. 그녀는 최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모든 진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순자 씨가 조용히 물었고 박선영은 그녀가 1995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니요. 박선영이 속삭였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룸으로 걸어가면서 박선영은 과거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밀 위에 그랜드 플라자 호텔을 세웠고 이제 그 비밀들이 그녀가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준호 씨가 이미 더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파일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1995년 의문의 화재를 조사하도록 누군가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주방에서 김영애 씨는 친구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걱정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적 없는 정비공이 오래된 서비스동 설계도를 찍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외쳤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 남자는 재빨리 설계도를 접었습니다. 일상적인 점검입니다. 그는 말하며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김영애 씨는 불안했습니다.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의 일자리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박선영 자신을 위협했습니다. 직원들이 본룸에 모이자 밖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폭풍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로 몰려오고 있었고 이번 폭풍은 그들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드러낼 위협이었습니다. 박선영은 그랜드 플라자 호텔의 오래된 서비스동에 서서 손전등 불빛이 1995년 화재 이후 사용되지 않았던 벽 위를 비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용 불가로 표시되어 봉쇄되었지만 그녀는 호텔의 이 부분이 폐쇄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김영애 씨의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박선영은 재빨리 손전등을 껐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확인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왔어요? 아까 이상한 걸 봤어요. 김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정비복을 입은 남자가 오래된 설계도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도망갔어요. 박선영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크고 머리가 회색이고 오른손에 흉터가. 김영애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잠깐, 그 남자가 어떻게 설계도를 구했죠? 오래된 기록은 모두 봉인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요. 박선영이 대답하기도 전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손전등 불빛이 지나가자 그들은 낡은 상자 뒤에 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두 남자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시작됐어. 익숙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였습니다. 화재는 바로 여기, 오래된 전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아니었죠. 김영철 씨. 박선영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영철 씨 화재 직후 은퇴한 전 정비 담당 과장.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남자. 3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김영철 씨의 거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TV에서 그 여자가 신성하고 의로운 척하는 걸 보니 사람들이 박선영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김영애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선영을 바라보았지만 박선영은 손가락으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한 보험금이 그녀가 이곳을 살 수 있도록 한 계약금이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계속했습니다. 모든 점검 기록이 사라진 게 놀랍지 않습니까? 보안 영상과 함께 말이죠. 그녀는 당시 절박했습니다. 김영철 씨가 말했습니다. 젊은 과부, 돈 없고 큰 꿈만 가진. 사람들이 절박할 때 무슨 짓을 하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박선영은 눈을 감았고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박철수 씨가 죽은 후 너무 젊고 혼자였습니다. 그랜드 플라자 호텔은 이전 주인 아래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보험금이 그녀에게 호텔을 사고 호텔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때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얻었어. 기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모두 녹음했습니다. 김영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 경찰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까? 그들의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박선영은 온몸이 떨리는 채로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선영 씨. 김영애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박선영이 속삭였습니다. 내 사무실로 가요. 위층에서 박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김영애 씨는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박선영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25살에 남편을 잃고 여기서 부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호텔을 철거하고 모든 직원을 해고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아이디어가. 화재요. 김영애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정도로만. 아무도 다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김영철 씨가 제가 계획을 세우도록 도왔습니다. 아픈 아내의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예상보다 빨리 번졌습니다. 모두 탈출했지만 서비스동에 가끔 자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박선영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김영애 씨는 충격에 휩싸여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선영은 계속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호텔을 샀고 모든 직원의 일자리를 구했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그 한 번의 비극이 다른 많은 비극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죄책감을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갑자기 최순자 여사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선영 씨, 채널5 뉴스에서 당신에 대한 범죄 혐의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995년 화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선영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순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박선영은 김영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역겨움이나 비난을 볼 줄 알았는데 동정심과 결연함을 보았습니다. 먼저 김영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준호 씨와 김영철 씨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알아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박선영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역겹지 않아요? 우리 모두 과거가 있습니다. 김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도 스스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순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이 뉴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생님께 직접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가 계획하고 있는 일보다 앞서 나가야 합니다. 박선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모두를 다시 불러 모으세요.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잊은 적 없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철 씨?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호 씨가 모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선영 자신에게조차 비밀로 해왔던 것입니다. 화재가 그렇게 빨리 번진 진짜 이유. 그녀가 그토록 짓눌리는 죄책감을 느꼈던 진짜 이유. 그리고 그랜드 플라자 호텔 어딘가 구 서비스동에 숨겨진 구석에 그 진실의 증거가 아직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을 구원할 수도 있고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는 증거가 말입니다. 밖에서 다시 천둥이 울렸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이준호 씨는 값비싼 아파트에서 뉴스 보도를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복수 계획이 그 자신도 준비되지 않은 비밀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아무리 깊이 묻으려 해도 묻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실이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보다 훨씬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2주 만에 세 번째로 그랜드 볼룸에 모였습니다. 이번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모두 뉴스를 보았습니다. 1995년 화재에 대한 속삭임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선영은 앞에 서서 모든 시선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철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선영이 기억하는 것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손의 흉터는 세월이 흐르면서 희미해졌습니다. 전직 관리부장은 불안해 보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준호 씨와 거래를 했습니다. 김영철 씨가 군중에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제가 화재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짓말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박선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조차 그날 밤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영철 씨는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선영 씨가 그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른 겁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방 안에 숨막히는 듯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선영은 충격 속에서 김영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호텔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철 씨는 계속했습니다. 당시 호텔 주인인 하진수 씨는 호텔을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작은 화재로 보험금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그날 밤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박선영은 기억이 밀려오면서 방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비스동에서 성냥을 든 김영철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그녀는 성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불이 너무 빨리 번졌습니다. 김영철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자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박선영 씨는 그를 구하려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더 많은 기억이 박선영에게 쏟아졌습니다. 열기, 연기, 의식을 잃은 노숙자를 발견한 것. 그들을 가두고 있던 타오르는 들보가 소방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 후 김영철 씨는 계속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차리면 그녀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내의 간호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저를 보호했습니다. 제가 침묵하는 동안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김영애 씨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와서 자수하는 겁니까? 이준호 씨가 진실의 일부를 알아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이야기의 절반으로 박선영 씨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박선영은 다리가 떨리는 채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그때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씨의 아내는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오자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 호텔을 구할 것인가. 저는 남아서 끔찍한 일에서 좋은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최순자 여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항상 굿서비스동을 닫아 두셨던 겁니다. 위험해서가 아니라 제 자만심의 대가를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박선영은 마무리했습니다. 이곳을 건설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때조차 침묵했습니다. 또다시 자만심이었습니다. 갑자기 본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준호 씨가 경찰관들을 따라 걸어 들어왔습니다. 감동적이군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경찰에게 당신의 범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김영철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이준호 씨. 당신은 제 범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모든 증인 앞에서 자백했습니다. 이준호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를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닙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휠체어를 탄 노인이 김영애 씨에 의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박선영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젠킨스 씨?
그날 밤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노숙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를 시내의 요양원에서 찾았습니다. 김영애 씨가 설명했습니다. 탐정 일을 좀 했지만 젠킨스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선영 씨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여기서 만드신 모든 변화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준호 씨는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보험 사기. 사실 최순자 여사가 익숙한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원래 보험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회사는 김영철 씨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복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당신들을 속였고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뭘 했는데요? 김영애 씨가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었었나요? 사람들의 일자리를 구했나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나요? 여기서 바보인 사람은 당신뿐인 것 같네요. 이준호 씨. 박선영은 조용히 하라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이준호 씨, 저는 당신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성공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곳을 짓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도둑질을 시작했던 겁니다. 속았다고 느꼈던 거죠. 이제 이해합니다. 감히 나를 동정하지 마. 이준호 씨는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박선영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해입니다. 우리 모두 후회하는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그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경찰관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명은 박선영과 김영철 씨에게 조용히 말했고 다른 한 명은 이준호 씨를 따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진술이 끝나고 언론이 마침내 떠난 후 박선영은 김영애 씨와 최순자 여사와 함께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김영철 씨는 기소되지 않을 겁니다. 박선영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는 자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는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최순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최근 범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김영애 씨가 박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30년 만에 자유로운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김민지 씨가 급히 들어오면서 깨졌습니다. 박선영 씨,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녀는 최신 뉴스를 보여주는 태블릿을 박선영에게 건넸습니다. 박선영은 제목을 읽고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랜드 플라자 스캔들 심화, 전 호텔 주인 하진수, 호텔이 도난당한 유산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 왜냐하면 한 가지 비밀이 드러났을 때 또 다른 더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1995년보다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랜드 플라자 자체의 기초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과거는 아직 박선영을 놓아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박선영은 그랜드 플라자에 도난당한 유산에 대한 뉴스 제목을 응시하며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에는 호텔의 전 주인인 하태준이 오래된 설계도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랜드 플라자는 제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하태준은 기사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 파트너에게 속아 넘어갔고 그 후 압력을 받아 제게 팔았습니다. 저는 호텔의 어두운 역사를 알지 못한 채 박선영 씨에게 팔았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야 합니다. 김영애 씨가 박선영의 어깨에 위로하는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박선영은 속삭였습니다. 저는 하태준 씨에게서 호텔을 공정하게 샀습니다. 몰랐어요. 최순자 여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가죽 폴더를 꺼냈습니다. 화재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동안 구 서비스동에서 이것을 숨겨진 곳에서 찾았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와 흐릿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그것들을 책상에 펼쳐놓았고 읽으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그랜드 플라자는 원래 하진수와 윤태훈이 설계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윤태훈? 김영애 씨, 당신의 할아버지 이름이 윤태훈이었습니까? 김영애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건축가였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은 계속 읽으면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윤태훈과 하진수는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랜드 플라자를 설계했습니다. 1950년의 말입니다. 하지만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짐작이 가네요. 김영애 씨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1950년에 어떤 은행도 멕시코 건축가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진수는 혼자 은행의 계획서를 가져갔습니다. 박선영이 읽었습니다. 그는 대출을 받았지만 윤태훈의 이름을 모든 것에서 삭제했습니다. 호텔이 건설되었고 윤태훈은 몇 달 후 꿈을 빼앗긴 채 죽었습니다. 김영애 씨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 이곳도 할아버지의 호텔이었나요? 그 이상입니다. 최순자 여사가 더 많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에 따르면 하진수는 죄책감을 느껴 유언장에 지시를 남겼습니다. 호텔은 두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하태준은 유언장을 무시하고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호텔을 팔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팔았어요. 박선영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이야기를 이용해서 호텔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김민지 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하태준 씨가 왔습니다. 로비에 기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박선영은 일어서서 어깨를 펴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것을 영원히 끝낼 때입니다. 웅장한 로비에서 하태준은 카메라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제70대였지만 여전히 옛날 부자의 매끄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 박선영이 다가오자 그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재산을 돌려주는 조건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르티네즈 가족에게서 훔친 재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박선영이 크게 물었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태준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박선영은 최순자 여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기자들에게 오래된 서류 사본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윤태호는 함께 이 호텔을 설계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바로잡으려고 했던 시도를 무시했습니다. 하태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김영애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윤태훈의 손녀인 김영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태준은 말하려고 했지만 박선영이 혼란 속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30년이나 늦었지만 말입니다. 그녀는 김영애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이 호텔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의 꿈은 그에게서 빼앗겼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당신은 그랜드 플라자의 정식 파트너가 됩니다. 50대 50의 지분입니다. 제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김영애 씨는 충격 속에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만들어온 모든 것, 당신 할아버지의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박선영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도 건물에 새겨져야 합니다. 김영애 씨는 서류에 서명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들은 열광하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하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최순자 여사가 더 많은 서류를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법원에서 당신이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한 방법을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하태준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물러섰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아버지의 속임수에 대한 질문을 외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영과 김영애 씨는 박선영의 사무실, 이제 그들의 사무실에서 호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민준이는 자신이 호텔의 공동 소유주라는 것을 알면 기절할 겁니다. 김영애 씨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언젠가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박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말이죠. 그들은 도시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황금빛 빛은 그랜드 플라자 호텔의 창문에 반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김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그때 보험금으로 호텔을 구했을 때 선생님은 자신의 꿈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꿈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몰랐을 뿐입니다. 박선영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저는 제 실수를 알고 자만심과 겸손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마침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동자들은 로비에 새로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랜드 플라자 호텔, 하진수와 윤태훈이 설립, 1950. 박선영과 김영희가 복원 및 갱신, 2025. 호텔 직원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모여 박선영과 김영희가 함께 표지판을 공개하자 박수를 쳤습니다. 군중 속에서 박선영은 김영철 씨가 그의 사촌 김영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순자 여사가 젠킨스 씨를 편안한 자리에 안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니어 요리사 모자를 쓴 김민준이 사진을 찍으려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김영애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박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더 이상의 비밀, 더 이상의 자만심은 없습니다. 정직한 노동과 사람들을 정당하게 대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가족처럼, 김영애 씨가 덧붙였습니다. 정확히 가족처럼. 그들은 함께 호텔을 걸어다니며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동안 박선영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랜드 플라자는 훔친 꿈 위에 세워졌고 숨겨진 비극 위에 재건되었지만 이제 본래의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올바르게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완전히 추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때로는 자만심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겸손, 진실,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준다면 말입니다. 끝.